자, 여의도 타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타짜, 장타짜, 윤타짜 가시구나. 죄송합니다. 이타짜였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희님께서 이 코너 포에버랍니다. 이 코너 그냥 포에버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어? 정말 잘 만들었어. 이거 뭐 어마어마해요. 청소까지 뭐 마구 쏘기 이런 거 하지 않나요? 뭐요? 뭐 안 드려요? 마구 쏘기, 뭐 막 풀기, 뭐 대방출. 이분은요. 저희가 제가 그 남의 돈 쓰는 재미에 붙어서 커피를 막 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너무 짧아. 이 코너 포에버 6글자는 커피 못 받아요. 아니 저게 원칙적으로 그럼 10글자 이상이에요? 아니면 뭐 하여튼 11글자 이상이에요? 그냥 이렇게 막 내가 필이 딱 꽂혀야 돼. 이거 좋은데 이런. 포에버 정도는 약합니다. 예. 희님 요새 DMZ를 밀고 계시는. 아니에요. 자, 이 보이네. 방송 끝날 때까지 이 코너 포에버 하셔도 희님이 더 극찬의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밑밥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건 뭐 아시면서 그러죠. 근데 원래 이 타짜 코너 출연하면 저희가 막 들은 얘기를 우리 테디님한테 해드리는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테디님한테 듣는 얘기들이 너무 재밌어요. 그렇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렸나요? 알아도 모르는 그리고 제가 아까 몰라도 이제 아는 척. 좀 화가 나 있다는 게 뭐냐면 선거를 앞두고 양쪽에서 되게 거친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각 당의 지지층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되게 많이 화가 나 있으셔서 이번에 분노 투표가 역대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투표율 자체가 상당히 높아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얘기 좀 해보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투표를 이끄는 동력이 분노 투표, 이익 투표 두 개라고 이제 그 정치 평론가들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장타짜 얘기들 보면 이번에는 분노예요. 분노. 정권에 대한 분노? 네. 야당 대표에 대한 분노? 네. 이런 것들? 네, 맞습니다. 어느 유인이 더 클 거라고 보세요? 분노투표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그게 어떤 변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예를 왜냐하면 들면 선거심판이라는 게 분노투표예요. 어차피. 그럼 뭐 정권 심판, 2조 심판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4년 전에 분노투표 아니었나요? 4년 전에도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당 쪽에서는 국민의힘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왜 정책을 얘기해야지 왜 자꾸 야당 대표를 얘기하냐. 근데 4년 전에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권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심판이었어요.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 그랬어요? 이미 3년 지났는데 2020년도에요? 적폐청산을 얘기하고 왜냐하면 그때 뭐를 얘기했냐면 경제 최악이라서 이 경제 누가 만들었냐 박근혜 때문에 그랬다. 그다음에 검수완박 검찰 독재 검찰이 독재가 아니라 그때는 검찰을 어떻게 검찰 개혁이다. 그 이슈들로 분노를 일으켰다고요 자꾸. 그리고 정책적 이슈는 코로나 때문에 정책 이슈가 사실 묻어졌고요. 그래서 그때도 역시 분노투표 대 분노투표로 갔거든요. 그런데 그게 변수고 여기에 이제 그게 상수고 변수가 그걸 얼만큼 이 투표로 바꾸느냐는 집권 여당이 해야 될 몫은 맞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좀 이따 드린 말씀이지만 이익 투표로 가고 있다. 어느 정도는. 지금요? 근데 내가 그 부분은 하나 궁금한 게 그때는 코로나 전국이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 그래도 코로나를 대응하려면 정부에 좀 힘을 실어줘야지 그 정부가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익 투표 성향으로 여권으로 표가 좀 갔던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재난지원금도 좀. 재난지원금도 있고. 코로나는 세 가지 영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첫 번째가 지금 하시는 말씀, 두 번째가 재난지원금, 세 번째가 비대면 유세. 당시에 저 4월 달에 선거잖아요. 3월 달부터 코로나가 시작돼요. 2020년에. 그러면서 중간에 비대면인데 당시 야당이 국민의힘이었어요. 그때 야당은 처음으로 우리가 뭉쳤다.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그래서 분열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거를 세를 형성했다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비대면 유세였거든요. 그런 변수가 있었다. 근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이번에 각 당 대표 분들이 하는 언사를 보면 역대급이에요. 그러니까 개라는 단어가 그냥 막 이 지도자 입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맞는 것이냐. 알겠습니다. 김타짜 우리가 분노투표 이야기. 한동안 막장 드라마가 왜 인기가 있는 거지라고 굉장히 저는 답답해한 시절이 있었거든요. 욕하면서 보는 말. 근데 저는 되게 답답했었는데 요새는 막장 정치. 이거 언제 끝나지? 되게 답답해하면서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러면 앞서 이제 이타짜가 얘기했던 그 분노 투표인데 뭔가 여권 입장에서 이익 투표로 전환되고 있다는 그 분석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분노라는 말 자체도 좀 약간 자극적인 단어인데 분노라는 표현보다는 이거는 평가죠. 평가.
그러니까 현 정권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고 국정을 운영하는 집단이니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분노라는 표현으로 하면 국민들한테 좀 죄송스러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평가는 당연히 받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 평가를 좋게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정책의 방향성이 틀린 게 아니라 방향성은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방향이 많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태도가 영 틀린 거거든요, 지금. 그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방향은 김 타짜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나 동의하는 부분이 많아요. 뭐 좀 뭐 경제 분야에서 조금 다른 것도 있는데 제가 항상 민주주의는 민주적 거래라고 해가지고 정책에 완벽한 정답은 없으니까 이쪽으로도 해보고 저쪽으로 하면서 교훈을 얻어가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우리 때 뭐 소득주도 성당도 해봤고 뭐 했으니까 다른 쪽으로 해봐라 이렇게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 다음에 또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그런 모든 것들의 방향성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진행 방식 자체가 너무 거칠고 일방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얘기 좀 해보죠. 지금 판세를 보면 양당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은 55곳, 55곳,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49곳. 이 박빙 우세 또는 박빙 열세, 뭐 2, 3% 차이로 표가 갈린다.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박빙 선거구들이 꽤 있다는 건데 한 6일 남았잖아요. 사전투표까지는 하루. 변수를 짚어봐야 돼요. 일단 장타짜. 민주당 쪽에 생길 만한 변수는 뭐 있어요? 이재명 대표께서 본인 유튜브 하시면서 너무나 편안하게 본인 생각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평택은 좀 괜찮고 쉽고 막 이런 얘기를 서슴치 않게 해요. 그래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쉽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입이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큰 선거의 장애물 걸림돌이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어쨌든 이번 총선의 가장 주된 흐름은 심판이라는 단어인데 그 심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변수일 거다. 타짜는요? 어떤 변수도 있을까? 민주당하고? 저는 민주당의 변수는 지금 거의 좀 비슷해요.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선거를 치러보잖아요. 처음 국회의원도 되고 처음 처음 당대표로서 선대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지휘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년의 선거의 흐름, 민주당의 정통적인 어떤 흐름과는 좀 달라요. 너무 자기가 집중돼 있고 너무 이슈를 자기가 다 주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입 하나하나가 출렁출렁거리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클 것 같고요. 거꾸로 저는 국민의힘이 리스크는 각 후보들한테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되자마자 첫 번째 내린 게 이거예요. 언행주의보. 언행 내가 컨트롤하겠다. 현수막도 내가 더 컨트롤하겠다. 해서 그 4년 전에 있었던 뭐 차명진 후보의 뭐 그 막말 같은 그 리스크를 관리를 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지율이 좀 출렁출렁거리고 특히나 자신한테 불리한 그런 지역의 후보들 경우 아유 뭐 그런 거 어디 있어 하고 그냥 말을 막 던지기 시작했다. 어저께 뭐 여순 사건과 관련한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통제해 왔던 것들이 이제 막 퉁퉁퉁퉁 불거져 나오거든요. 이것을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다 잡을 수 있느냐 그리고 다시 그런 어떤 언행들과 관련된 리스크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이 타짜는 어떻게 봐요? 양쪽 다 태도가 문제인 거죠. 태도? 그러니까 민주당의 변수는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이미 양쪽의 문제를 다 알아요. 심지어 조국 혁신당의 문제도 다 알아요. 다 알고 있는데 이거는 심판의 우선순위를 정한 거기 때문에 1번은 어쨌든 현 정권을 먼저 심판해야 된다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변해야 되는 중요한 교훈을 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현 정권이기 때문에 웬간해서는 저는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준혁 후보라든가 양문석 후보와 관련돼 가지고 뭐 지금 좀 전에 이제 김지호
그 찐명 네. 한 분 나와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당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게 아니고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네. 이 태도는 견지를 하잖아요. 네. 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을 꾸준히 국민에게 그 인정을 받으면 저는 변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 그거조차도 인정을 안 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면 저는 이게 민심이 동요할 수도 있다고 봐요. 자, 요 얘기인데 그럼 일단은 저 나왔으니까 양문석 후보하고 김준혁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 본인들도 사과는 했어요. 김준혁 후보, 양준혁 후보 일단 사과는 했어요. 잘못했다고. 그런데 후보를 뭐 공천을 취소하거나 뭐 이런 조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표심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 같아요? 우리 김타짜 기준대로 하면.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변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잘못하고 저희가 이 후보를 교체하고 싶지만 이 교체를 했을 때의 어떤 뭐 현실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가치나 이념이나 뭐 도덕적인 뭐 윤리적인 거에서는 다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거라는 너무 큰 중요한 뭐 다른 부분을 너무 많이 이렇게 좌우할 만한 현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것을 지금 정리를 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래도 두석이니까 정리하는 게 전 맞다고 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타짜 요 얘기에 대한 이타짜 장타짜 얘기 좀 들어보고. 네. 저는 이제 일단 양이 김박공이다. 지금 두 사람만 얘기하지만 양이 김박공. 양문석. 그다음에 이상식 용인. 그다음에 김준혁, 강민규, 공영훈. 이 라인이 왜 라인이냐면 뭐 그 각자 어떤 일이 있는 건 다 방송에 나왔겠고요. 그거보다 양이 김박공이 뭐가 문제냐면 이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 있죠. 경기 남부의 선거는 사실 박광원 원내대표가 수원을 딱 중심으로 해서 저 김진표 양축이 쫙 그 수원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 남부의 흐름을 잡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박광원이 누구로 대치됐습니까? 김준혁으로 대치됐죠. 그러면서 김준혁 후보가 사실 그 대치될 수 있는 어떤 축이 아니잖아요. 초선도 나오고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다 그 경기 남부가 문제가 생겼어요. 다 보니까 안산 그다음에 화성 그다음에 용인 수원 다 경기 남부 벨트거든요. 이게 수도권의 경기 남부에 참 영향을 크게 끼쳤다. 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권 심판은 맞아요. 그래서 정권의 심판을 하고 싶어. 그런데 대한 세력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이 4년 동안 유권자들한테 느낌이 있잖아요. 대한 세력으로 이 사람들이 과연 자격이 있을까? 자질이 있을까? 이 부분이 내치지 못하면 계속 앞으로도 한 6일 동안 이 얘기가 사라지지 않을 거다. 알겠습니다. 자, 장타짜는요? 별로 뭐 영향 끼치지 않을 것 같아요. 개별적인 후보들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럼 국민의힘 A 후보는 B 후보는 C 후보는 하면서 서로 난타전이 되기 때문에 서로의 자신들의 잘못을 상대방의 잘못으로 좀 덮을 수가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되고요.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게 이게 민심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부동산과 또 여성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이게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건 많거든요.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민심에 끓는 점이 몇 도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간과하면 어느 날 끌어놓치면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기사가 어느 정도 나다가 그치면 문제가 없지만 이슈가 계속 길게 가는 건 뭐냐면 이 이슈가 팔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계속 취재를 하는 거거든요. 관심 없으면 안 하겠죠. 안 하죠. 근데 이 이슈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안 좋은 이슈는 얼마나 빨리 정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권이 이종섭 황상무 논란을 길게 끌고 갔다며. 그거. 그래서 기사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위험하다는 거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는 정권 심판론을 넘어설 정도로 끓는 점까지 도달하지 않았다는 거지 문제가 없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보거든요. 자, 주제를 바꿔보죠. 제가요 장타짜 소위 말하는 친문계 의원들한테 총선
기간 내내 작년 말부터 질문 드릴 때 꼭 드리는 질문이 문재인 대통령 그래도 등판합니까? 요거였거든요. 그럼 다들 아유 전직 대통령인데 잊혀진 사람으로 살고 싶다 하시지 않았냐 등판 안 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등판했습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전직 대통령의 행보다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과연 전직 대통령이 할 일인가? 한 번도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전직 대통령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 진영의 분들은 전직 대통령 보수 우파 쪽의 분들 중에서 이렇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큰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특정 정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첫 번째 문제의식이 있고 예. 또 하나는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참 못하는 정권 처음 봤다고 하시는데 예. 문재인 정권 저는 제일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부동산 폭등, 집값 폭등 때문에 많은 서민들 힘들게 했고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공무원, 국민연금 개혁했어야 되는데 안 했고요. 건강보험 개혁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북한의 굴종적인 모습 보여가지고 정말 많은 국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도 주고 했는데 어떻게 이번 정권을 최악의 못하는 정권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지 저는 전직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타짜는 한테는 이게 궁금해요. 네. 만약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냥 파란 점퍼 입고 저 면 유세장에 가서 저 지지하는 얘기를 했으니까 등판은 맞잖아요. 네. 그럼 등판하면 야 전직 대통령이 왜 등판했어라는 얘기가 나올 걸 알았을 텐데 네. 등판한 이유하고 예. 요게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의 플러스가 되냐 마이너스가 되냐 그게 이제 궁금해요. 자, 플러스가 되는 것부터 얘기할게요. 플러스가 되는 지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낙동강 벨트예요. 낙동강 벨트는 빼앗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럼 자기 친구와 자기가 닦아놓은 거예요. 지난 4년 전에도 낙동강 벨트가 5대 4인데 이 민주당 입장에서 진 4개 지역도 40%가 넘어요. 그러니까 득표율이 희망을 본 거거든요. 4년 전에. 그래서 뭐 8대 2를 만들겠다라고 호언장담했었어요. 4년 전에는. 근데 이번에는 사실 흔들렸다. 처음에 초반부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획득하겠다라는 꿈이 있는 건데 저는 장 소장이랑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려고 생각을 한다면 강원도도 가고 충청도도 가고 아예 다른 지역을 가라. 통합의 대통령이라면 아니 자기가 부산 사람이고 부산 나와서 부산의 지지를 얻고 양산 내려가 있는데 부산 지역 경남 지역 돌아갔고 자기가 부산의 맹주 경남의 맹주처럼 보이는 것이 그게 통합의 메시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려면 전국을 돌아다니지. 아이고 고작 내가 지역 맹주처럼 그렇게 다녀?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요. 그런데 이게 저는 나쁜 점은 뭐냐면 종부세 벨트를 다시 부활시킬 거다. 종부세 추억을 다시 환기시킬 거다. 그 얘기는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이거 보고 문재인 정부 때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보수층 그걸 때까지 공격할 지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강벨트가 왜 한강벨트가 생겼어요? 한강벨트란 말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마용성 이 얘기 부동산이잖아요. 종부세 벨트예요. 그게 다. 알겠습니다. 김타짜 어떻게 봅니까? 저 문재인 전 대통령 등판 왜 했을까? 두 가지 저는 지점을 좀 주의 깊게 보는데요. 하나는 대통령은 그 대통령이 된 이후부터는 어떤 진영의 수장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네? 진영의 수장이 아니라 전 국민을 통합시키고 전 국민에 대한 책임, 국가의 미래, 국민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위치잖아요. 헌법에 그렇게 써 있긴 한데 그 자리를 지내고 나오신 분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 국가 원로가 되시는 게 저는 맞다. 한 진영의 수장으로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거는 국가의 어떤 레거시라는 거를 부수는 거예요. 네? 축적시키지 못하고 다 없애버리는 거고 그리고 다른 대통령들이 똑같은 걸 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거예요. 앞으로 나쁜 사례를 만들므로써 다른 나쁜 사례들이 막 나올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국민들이 현 정권이 참 최악이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최악의 정권이 탄생하는 데 대한 책임을 국민이 누가 있느냐라는 걸 다시 상기시키는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민주당한테 플러스보다 그렇게 플러스가 되지 않을 거라는 첫 번째, 두 번째 다 좋은 얘기 제가 못했잖아요. 네? 명분 첫 번째가 명분적인 측면이고 두 번째는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근데 왜 그럼 문재인 정권이 왜 5년 만에 넘어갔지? 요게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리고 지금 이 최악의 정권을 탄생시킨 책임이 누구에게 또 상당히 있나 예. 이런 것도 이제 묻게 되겠죠. 제가 이제 우려스럽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혹시 이제 전직 대통령이 저렇게 등판을 하는 순간 정치에 개입을 하고 의사 표시하는 순간 현 정권에서는 가만두면 안 되겠는데 이러한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상이에요, 그거는. 예상이에요, 제 예측, 예상. 예측. 그러니까 예. 정치 보복 예, 예. 그러한 생각들도 하지 않을까. 그런 불행한 역사가 또 반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된다 전직 말씀이시구나. 대통령께서는 좀 정치에 좀 멀리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아 후보 지원 유세할 거다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어제 지원 유세를 어제 취소했다고 하고 김성태 서울권역 공동선대위원장이 유영아 후보 지원 취소는 정말 잘한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2부 마지막 주제는 요거 짚어보자. 단일화. 항상 후보 단일화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여권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저 부산 수영이요. 저 장해찬 후보 무소속 출마해서 정현욱 국민의 후보하고 요 단일화 얘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저 화성의 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하고 저기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얘기 뭐 슬금슬금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봅니까 장타자? 첫 번째로 늦은 것 같고요, 시점상. 예. 내일부터 사전 투표이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화성과 이제 부산은 다르게 놓고 봐야 되는데 예. 부산 수영 같은 경우에는 장해찬 후보를 이제 주저앉힐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실 것 같고 예. 그분의 생각이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장해찬 후보가 강력하게 출마의 의지를 예. 말씀을 하는 걸 보면은 단일화할 생각이 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도 들고 예. 화성 같은 경우는 지금 말이 안 되죠. 지금 개혁신당 지금 천하람 선대위원장이 하고 다니는 얘기가 예. 오히려 어떤 민주당보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메시지가 더 센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아유 저기 양양자 뭐 허은하 이런 분들 제 말 들을 사람들도 아니고 예. 우리 지역에서도 이게 단일화가 지금은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예. 양쪽 다 단일화는 힘들 거 어려울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타차 얘기 짧게 들어보고 광고도 들게요. 단일화 이번에는 없어요. 단일화가 하려면 지금 조건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들에 전혀 부합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장해찬 후보가 처음부터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이라면 가능해요. 처음부터 다른 당이면 가능해요. 근데 그 당에서 공천 배제된 사람이 당원 투표를 하자 당원이 안 되잖아. 당원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당원에 물어?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안 될 거다. 예. 광고 듣고 3부에 돌아올게요. 자, 설재희님 역시 타짜 들으십니다. 그래도 얘기 듣다 보니 속이 좀 풀어지는 것 같아요. 여의도 타짜 세븐 파이팅입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단일화 얘기 좀 하다 말았잖아요. 저 부산전 수영은 안 된다는 거고 이 타짜? 네네. 예. 그리고 네네. 저 거기 화성이랑 개혁신당이랑 국민의힘도 이제 안 된다는. 그렇죠. 아니 개혁신당이 나왔는데 개혁신당이 지금에 와서 양양자 뭐 이준석 이 두 분이 뭐 그 자기 지역구에서 저기를 한다. 그 뭐 국민의힘과 단일화한다. 그러면 개혁신당의 정체성이 진짜 의심스러운 거예요. 개혁신당은 새로운 보수고 보수를 개혁한다며. 그럼 보수에 대해서 어떻게든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야 되는데 또다시 보수와 손을 잡고 민주당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단일화를 해서 어떤 얻어지는 이미지와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메시지가 엇갈려 버려요. 예. 알겠습니다. 옳으신 말입니다. 예. 자, 근데 내 얘기를 다 장 소장이 추임새를 다 갑자기 가슴이.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주제 좀 얘기 좀 해보죠. 이 결국에는 이제 총선 전반적인 이제 승패라든지 네. 그 이후에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까 요거잖아요. 아마 다음 주에 이미 그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승패도 떠나서 이제 의석수에 따라서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네 사람의 관계.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예, 요 이제 네 사람의 이제 관계가 저는 이제 궁금하긴 한데 일단 이 타짜 예상해 보자. 김상일. 이타짜 김상일. 아니고 이타짜 아니라 김타짜라. 이 타짜. 나랑 아까 이타짜라고 하더니. 나 왜 이러는지 몰라. 미안해요. 예, 요새 성의 문제가 되게 많은데 네. 이것까지 지금 성의 문제를 만드실 겁니까? 그러네. 저 라임이 주의적 표현입니다. 김타짜 지금 판세 어떻게 봅니까? 전반적으로 의석수 예측. 지금 해도 돼. 왜냐면 틀려도 할 수 없는 거니까. 예측. 지금 현재로만 변수가 이제 또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현재로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야권이 네.
19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범야권, 범야권이. 범진보. 예. 190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그럼 110이네. 110에 마이너스 알파. 네. 예. 그렇게 봅니다. 110 마이너스 알파. 그럼 지금 그럼 막판 6일 동안 뭐 변수가 작용한다고 하면 보정치 없이 일단.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국민들이나 정치권에 중요한 거는 150, 180, 200이잖아요. 나머지 그렇지, 숫자는 그렇지. 의미 없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190이냐 180이냐 그 사이는 의미가 별로 없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제 180에서 얘기는. 200 사이라는 거 야권이 그렇죠. 범야권이. 예. 자 장타짜 갑시다. 저는 범야권 200, 예. 범여권 100, 100이네. 200대 100. 예. 그럼 개헌주 주전 뚫린다? 100이면 안 뚫리지 않아요? 한두 석씩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안 세부적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면 이게 다 평론가들의 생명력을 단축시키는 테디의 아주 음모라고 생각이 드는데 뚫린다. 아니 그저 그런 좀 말을 그 사과 방송하면 돼요. 다음 주 이 자리로 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알겠어? 아니 오늘을 기준으로 한 거니까 오늘 사과 기준. 그렇지. 네. 필요 없다. 아 막판에 오늘 이런 기준. 변수가 떠서 꼭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한 99석 얻고 무소속 최경환 후보가 한 석 얻어가지고 범여권이 100석 그래서 개헌저지선을 간신히 지킬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최경환 후보가 캐스팅 부트 지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지난번 선거보다 네. 국민의힘 범여권이 더 많은 의석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산에서도 수영하고 연재 지금 상황이 되게 어렵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 우리 용인갑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의힘이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100석 이하는 저는 국민들이 안 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석 그러니까 이하의 현재로서. 의미가 100석 의미 그 100석 이하의 의미가 그냥 개헌 저지선 뭐 내지는 탄핵 뭐 이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 네. 민주주의의 그 기본 원리인 견제라는 원리를 아예 없애버리는 정도의 숫자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자꾸 또 정권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일 텐데 윤석열은 그렇게 보이네요. 아 그래요? 그거는 이제까지 신경 왜 쓰고 보이는 하셨어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윤석열 정권이 워낙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하니까 국회에서 다수 세력을 야권에 몰아줌으로써 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좀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거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어쨌든 일방적으로 한쪽이 국회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너무나 이것은 나라의 아니 정치에 200석을 불행한 것 넘으면 같아요. 견제가 안 된다니까. 행정부 어떻게 견제해? 아니, 법으로 그렇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권 심판론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200석을 예측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걱정이 된다. 걱정이 되고 200 그런 석이 일이 넘으면 벌어지지 걱정이 않아 된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이게. 신한국당 공채 2기인가요? 일기입니다. 공채 1기로서 아니, 저는 진짜 걱정돼서 보수 그래요. 진영에 대한 걱정을 얘기하셨어. 예. 저는 타짜로서의 생명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뭐 네. 굉장히 많은 변수가 네. 있었군요라고 네. 얘기를 다음 주에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네. 어찌됐든 아예 백선 밑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게 이거죠. 지난번에 86석 얻었잖아요. 네. 그래서 83. 83이었나요? 어쨌든 80석 그랬어요? 약간 넘었는데 그게 최저예요. 전 이쪽 당이 받을 수 있는 최저. 거기서 예를 들어서 다른 석이 몇 석 빠지더라도 네. 지금 예를 들어 충청권이 또 보완이 되는 부분들이 예를 있고 들면 강원이라든지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얼마냐 되느냐인데 최소한 현재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네. 양희 김박공이 지금 굉장히 민주당 국민의힘을 살리고 있다. 네. 그나마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이렇게 수도권에서 네. 살피고 있어서 그래서 답을 말씀하세요. 단순 과반. 예. 국민의힘의 단순 과반. 에? 아직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생명력을 걸고 얘기한다니까. 희망이에요? 생명력을 걸고. 151석이요? 단순 과반. 이유 근거는요? 그럼 다 지었고 얘기해요? 아니야. 그 예를 들면 지금 나타나 그럼 그 분석은 지금 이제 언론 종합을 해보면 한 50석 네, 정도가 이거는 양당 이제 공이 박빙이잖아. 저는 이거는 우리 이제 이종근 평론가님의 그냥 알리바이 거기에 멘트라고 대한 저는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근거를 대랬으니까 두 가지만 될게요. 하나는 어찌됐든 저는 세종시 완전 이전 이 이슈가 충청권과 세종권에 미치는 영향 그 이후에 뭐 여론조사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하지 마세요. 힘들어. 절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영향이 미쳐졌다. 그 다음에 어떤 흐름을 보면 그 다음에
그 후에 지금 이 아까 얘기했지만 어이고 정신이 든 거예요. 진짜 이런 그 집단이 또는 이런 층위가 또다시 이 입법권을 잡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건가에 대한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어줬다. 이 두 가지가 저는 우리 다시 이정훈 회복이 되게 평론가님께서 만들었다는 그 지역구별로 이렇게 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지는 아직 않으신 것 같아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큰 감으로. 다 계산을 근데 노트에 막 표가 붙어 있어요. 제가- 지금. 지역구별로 다 계산을 저희 노트 가져가고 싶어요. 제가 한번 매번 계산한 거면 네, 끝나고 매번. 한번 보고 예, 싶어요. 예.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왜 19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얘기했냐면 탄핵이라는 어마어마한 전국 속에서 탄핵 전국 속에서 최대 의석을 가져온 게 범여권의 190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갈 수는 있지만 그걸 확 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그때 노인 폄하 발언 있어가지고 막판에 알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을 견제한 거죠. 저기 저 청취자 여러분 우리 제작진 잘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숫자가 단순 변명이 안 됩니다 지금. 자, 근데 테디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바람은 열린우리당 자, 일단 되고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 지난번 저기 20 박근혜 때 일단 우리 우리 세 분의 저 그거를 저 박제를 하고 한마디만 드릴게요. 뭐요? 저는 이종군 평론가님의 분석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이것도 좋겠다라는. 알리바이 이것도 점수가. 알리바이를 단체래니까 바로 알리바이를. 신한국당 공채 일기예요. 요 얘기를 네.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참칭 보수가 아니라 진짜 보수입니다. 네. 뭐 이런 진짜 얘기를 하고 걱정돼서 그래요. 걱정돼요. 일단은 2타짜 여권 기준입니다. 여권 국민의힘 기준으로 2타짜는 151, 그다음에 장타짜는 100, 그다음에 저는 190에 플러스 마이너스 김타짜는 알파. 110 얘기했어요. 150? 110에 마이너스 알파. 아니 뭐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최대 빼고 해봐야 그냥 10, 어쨌든 110이고요. 150, 100, 110 얘기했습니다. 요거 제가 기억할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 물어보면 아마 다들 그렇게 아시겠지. 근데 매일매일 그때 바뀌어요. 기준으로 그랬어요. 매일매일 6일 동안 수치가- 변수가 있어서 뭐 요 얘기를 근데 하시겠지만 전례를 어쨌든 보면 이 출구조사 준비를 위해서 네. 한 2주 3주 전부터 이제 쭉 여론조사 기관들이 계속해서 동향을 면밀하게 살피거든요. 근데 과거 선거에서 한 2주 정도부터는 네. 변화가 있던 선거가 네. 없다는 게 여론조사 기관 사람들의 이야기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장타짜가 저 국민의힘이 부산 연재하고 수용 상황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그것도 찾아야 됩니다. 자,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했어요. 부산일보, 부산 MBC 의뢰해서 4월 1일에서 2일 무선전화 가상번호로 ARS를 했습니다. 연재입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37.5, 노정현 진보당 56.7, 그리고 수영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 35.8, 정현욱 국민의힘 후보 31.1, 장해찬 무소속 후보 28.2.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다음 이슈를 보죠. 네. 이 후보들 후보보다 이제 지금 선거운동의 각 지역구 후보보다 네. 그냥 양당 대표만 좀 보여서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저 이재명 대표 이 마지막 요새 최근에 있었던 이 유세에서의 어떤 메시지라든지 동선 요거 좀 평가 좀 해보려고요. 누구부터 하실까? 이제 김차차 순서가 네. 예, 김차차부터 평가 좀 들어보죠. 그러니까 메시지하고 뭐 동선. 메시지는 뭐 다 저는 별로라고 일단은 보고요. 예, 기본적으로 메시지가 큰 의미가 없다. 지금은 정권 심판론이 너무 세게 작동을 하고 있어서 다른 것들은 굉장히 그 종속적인 변수뿐이 지금 못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을 좀 더 신중하게 할 필요는 저는 있어요. 왜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심판의 대상인데 번호표만 다를 뿐이다.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정권 심판이 끝나면 그게 어느 정도 정리되면 이 레코드들이 쌓여 있는 이 기록들이 계속 다 회자될 거예요. 그러면 그 회자될 레코드 수를 늘려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왜? 그 다음에 대선도 있고 많은 선거들이 또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굉장히 좋지 못하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동선의 의미를 따지자면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저지선에 와 있어요. 저지선. 그러니까 동작을 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 동작이 버틸 수 있는 거의 마지막에 그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치는 거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렇죠. 버틸 수 있는. 그러면은 그 얘기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민주당의 동작일까지 탈환하면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 거의 뭐 서울에 싹쓸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타짜는 어떻게 봅니까? 똑같은 생각이죠. 뭐 동작을은 그 선이에요. 벽 하나의 어떤 라인이거든요. 네. 그 라인이 무너지면 강남으로 고립시킬 수 있어요. 그래요? 딱 강남 쪽으로 네.
한강 벨트에서 그래서 한강 벨트 이남에서 동작을 지금 그 공략을 한다고 자, 보고요. 근데 예. 그러면은 한동훈 위원장은 그렇게 따지면 동작을 가서 방어해야 된다 안 하고 수원을 많이 가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죠. 동작은 유리한 지역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그러면 나경원 후보가 그건 방어 가능하다. 개인기로 막을 수 있다. 중요한 건 자기가 지금 뛰어드는 건 수원이에요. 수원일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 남부의 중심. 경기 남부. 아까 그 양김박군 계속 그 말씀을 왜 드리는 게 이번 선거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나중에 결과가 될 거예요.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쳤느냐 했을 때 수도권에서 특히나 남부가 어떻게 흔들렸느냐를 보여주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도리어 거꾸로 한강 벨트로 영향을 줬느냐의 가장 핵심이 수원이거든요. 아니 근데 확실히 제가 들어보니까 다음 주 목요일 아침 조간신문들 중에 이 기사는 있을 것 같아요. 양문석 후보하고 김준영 후보의 논란 영향 없었다 또는 막판 표심에 영향 끼쳤다. 요거 두 개 중에 하나의 기사는 반드시 있을 것 같긴 해요. 다음 주 저 타짜에 가면 그 주제를 다룰 것 같아. 양문석 후보, 김준영 후보의 영향 유무. 자 그러면 장타짜. 네. 장타짜는 메시지 저기 아까 이재명 후보 메시지는 김타짜가 했으니까 한동훈 위원장 메시지 좀 잠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거친 언사들이 좀 나오는 것은 네. 좀 선거 판세가 좀 불리하다. 그래서 좀 더 자극적이고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보수층을 결집시키겠다. 네. 예. 그리고 상대방 나빠요라는 프레임 전략을 쓰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건의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누구한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예. 라면 드시면 안 돼요. 좀 좋은 거 드세요. 체력이 부족하면은 아니 진짜 그래요. 이게 이 얘기는 얼마 전에 어딘가 실무적. 수서역 앞에서 라면이랑 편의점에서. 김밥 먹는 사진을 누가 올렸더라고요. 안 돼요. 잘 드셔야 돼요. 네. 지금 앞으로도 선거가 한 7일 남았잖아요. 네. 지금 체력적으로 이렇게 뒷받침이 안 되면은요 실수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지하게 얘기하는 겁니까?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근데 질문의 포인트에 안 맞는 아니 밥을 알아서 먹겠지. 아니, 앞에- 여당 대표인데. 앞에 설명이나 분석은 두 분이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덧붙일 말이 없는데 네. 제가 이제 실무자로서 봤을 때는 네. 후보를 너무나 피곤하게 하면은요 메시지가 잘못 나갈 수 있고 그건 그럴 수 전략적인 있겠다.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잘 먹이고 잘 쉬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참모들이 할 일이다. 그것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의욕에 차가지고 지금 영남 호남 빼놓고 지금 하루에 10개씩 일정을 돌아다니잖아요. 네. 못 견뎌요 이거. 아니 실수자로서 진짜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럼 예전에 저 전당대회 승리의 요인은 그 당시에 장보가 무대에 김무성 대표를 잘 먹이고 잘 지어서 이긴 겁니까? 아니 그거는 아닌데요. 이게 대선 때 저희가 일정을 해봤고 그러니까 일정. 이건 되게 후보나 위험한. 당대표를 너무 심하게 하면 저도 숟가락 하나만 더 하면 지금 이미 국민들한테 보여줄 건 다 보여줬어요. 네. 지역도 한번 다 돌았어요. 그런데 너무 지역을 10군데씩 지금 뛰어들면 그 이미지가 6일 동안 더 이상의 어떤 플러스 이미지가 없어요. 네. 그러면 진짜 다른 흐름으로 한번 꺾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꺾어요? 이를테면 하루 쉰다 그러면 언론들이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대표한테 지금 비대위한테 이 당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을 거야 웅성웅성 그런 다음에 뭘 발표하든가 아니면 어떤 정책 그러니까 세종시 같은 정책을 얘기하든가 당정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뭔가 모멘트를 한번 빵 줘야 되는데 나머지 6일 동안 지금 장 소장 얘기했듯이 10차례씩 10군데 돌아다니고 컵라면 먹고 이러면 그러면은 근데 잠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쉬면은 집중도는 굉장히 만약에 모일 진짜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쵸? 한동훈 위원장 오늘 일정 네, 전면 취소 없앴다. 그럼 막 네. 난리 날 거야. 근데 그러면은 나오면서 발표할 만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큰 폭탄이. 근데 그게 대통령실의 어떤 태도 변화, 전향적인 모습 이게 없고는 거기서 막히는 거야. 사실상 어려워. 여기서 막히거든. 아. 그러니까 제가 하루 용인 쉬는 건 좋아. 근데 예. 그 다음에 나도 내놓을 돌아와서 게 없다는 빵 거죠. 할게. 예, 그래서 제가 용인 수원 사람이잖아요. 네. 제가 용인 수원 사람이니까 수원의 그 상황의 전개를 제가 보면서 진짜 용산이 이 선거를 망쳤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거기에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좋은 텃밭인데 그 전직 장관 한 명이 내려와서 장관스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닥으로 너무 잘 이렇게 우리가 보면 낮은 포복으로 선거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분위기가 되게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방문규 후보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알고 다 아는 얘기. 어쨌든 장관 출신이. 그래서 그 옆에 뭐 우리 김승원 뭐 의원
계시는 분도 네. 굉장히 탄탄한데도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지역까지 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박문훈 후보의 상대는 불안해했었거든요. 김영진 후보예요. 김영진 후보죠. 근데 옆에가 이제 김승원 의원인데 그 정도의 분위기였었는데 그거를 아예 걱정이 지금 없게 만든 게 이종섭 대사 임명이었어요. 네. 에이 그것도 알겠습니다. 사퇴했는데 또 끄집어내시고 지금 속보 하나. 아니, 그러니까 용산의 태도를 네. 제가 속보. 얘기하는 거죠. 네. 아니 속보. 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국민의힘 후보 지역구보 254명 전원이 이제 내일 사전 투표를 한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진다는 결과가 나와서 걱정된다. 적극적으로 총선 사전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제 속보로 나왔거든요. 근데 요거 투표를 참여하면 너무 당연한 건데 원래 국민의힘이 사실은 사전 투표보다는 본 투표 쪽에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많이 뒀었잖아요 그동안. 그게 이제 부정선거 뭐 네. 그런 건데 예.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 아 뭐 그런 얘기 한동훈 위원장 당연히 안 하는데 음. 특별히 총선 투표를 열심히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첫날 지역구 후보 다 사전 투표를 해야만 하게 하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지지층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여태껏 우리가 몇 번의 선거를 분석을 해보면은 결과를 분석을 해보면 본투표에서는 이겼는데 나중에 사전 투표가 개함되면서 뒤집히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특히 지난 총선 때 많았죠. 네, 그래서 거의 박빙 수준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서울에서 사전 투표한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대전에서 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서 하느냐가 오, 달라요? 우리가 어디를 조금 더 신경 쓰고 있느냐 오. 이러한 이미지를 주고 싶어하는 건데 네. 사전 투표든 본 투표든 지지층 최대한 끌어내서 투표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선거를 많이 해본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투표가 이루어지잖아요. 지지층은 투표를 했는지 안 됐는지 어느 정도 체크가 가능해요. 그러면은 며칠에 걸쳐서 체크를 하고 안 한 사람을 계속 독려해서 나가게 할 수 있는 거는 사전 투표부터 시작을 해야 아 그렇구나. 훨씬 유리한 거죠. 예. 그래서 지지층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려면 사전 투표부터 많이 시키는 게 훨씬 행정력이나 모든 면에서 좋다 이런 예. 말씀. 자 앞서 저 이종급 이타자가 국회 이전 영향이 충성 민심 흐름에 반영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국갤럽 자체 조사입니다. 예. 저 지난 26일 28일 무선전화 면접조사 국민의힘 대전 세종 충청 지지도가 직전 조사 대비 15% 상승한 46%, 더불어민주당은 저 직전 조사 대비 11% 하락한 22%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 요거 볼게요. 총선 이후의 시나리오. 아직 승패 의석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이타자한테 그거 물어보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총선 이후에.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 오늘은 이제 짧게 하고 다음 주에 이건 그냥 1시간 내내 얘기할 거예요. 2인자 리더십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문제예요. 어떤 정권도 정권 3년 차에서의 2인자 리더십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총선 때 너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포션이 커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물론 총선 결과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러나 부각될 거다.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 지금 한 가지 윤 대통령의 사진을 지금 자신의 어떤 공보문에 쓴 사람이 18%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많다는 거예요. 공보물에. 알겠습니다. 김 사장은요. 저는 일단은 국민의힘은요. 네. 선거 결과가 안 좋다면 한동훈 위원장은 모든 게 내 책임이다라고 생각하고 죽어야 돼요 한번. 네. 정치적 의미죠. 네. 정치적 의미로. 정치적 의미로. 근데 만약에 이게 내 책임 아닌데 억울해라고 만약에 용산이나 다른 데를 조금이라도 지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요 같이 죽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이제 상승세를 탈 텐데 이기면 상승세를 탈 텐데 조국 혁신당도 엄청난 상승세를 지금 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 심판을 하는 데는 같이 가겠지만 그 이후에는 또 분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긴 쪽은 싸움이 그렇게 강도가 세지 않은데 진 쪽은 서로 책임론 때문에 싸움을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 공천 과정과 캠페인 과정 중에서 상호 불신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요. 내전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현 여권은. 그래서 이겨도 싸움 안 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긴 쪽은 싸움을 덜 할 거다. 덜 할 거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기면은 그래도 선거 이겼잖아. 그래서 이렇게 다독이면서 갈 수 있는데 지면
한동훈 때문에 졌냐,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졌냐, 누가 책임이 더 크냐 이거 가지고도 엄청 내부 분란이 클 것이다. 민주당은요? 민주당이요? 네. 선거 야권, 이기면은 야권. 아니 야권 같은 경우에 뭐 조국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네. 만약에 대법원 확정 판결 나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면은 네. 완전히 진보 진영은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더 굳건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오늘 알겠습니다. 아침에 여기 방송국을 오는데요. 네. 목련이 벌써 떨어져가지고 땅바닥에서 되게 추하게 말라가고 있더라고요. 왜요? 왜 하는 또 거예요? 뭐 김포 얘기하려고 그래요? 보이더라고요. 아, 이 타짜에 강력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냥 자연현상을 얘기한 거로 정리를 하고 마지막 문자 하나만 소개해드릴게요. 1229님 김효다사님 40 중반인 나이인데요. 첫 아이를 갖고 싶어 새벽차 타고 병원에 왔어요. 아버지로 이번 선거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네. 합니다. 이번 주말 남편이랑 손잡고 사전 투표할게요. 정치조 덕분에 투표 의견 샘솟습니다. 늘 감사드려요. 커피 쿠폰 2장 남편이랑 와. 나눠 드세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타짜 김타짜 장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